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저수지들의 평균 저수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오늘 기준 강원도 저수지들의 평균 저수율은 49.5%로 전국 평균 59.3%에 한참 못 미치고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는 속초가 23.8%를 비롯해 삼척 29.2%, 강릉 34.1%, 양양 35.1%, 고성 35.3%, 춘천 44.2% 순으로 낮았습니다. 반면 저수율이 높은 기준으로는 철원 68.4%, 평창 61.2%, 원주 56.3% 순으로 나타나 영동 지역의 저수율이 영서 지역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2년 전 삼척 블루파워 공사 현장에서 발전소 건설을 멈추라며 환경기후 활동가들이 터널 입구를 막아서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를 막아 집시법과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사자들은 최후의 수단을 펼친 것일 뿐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위기를 말하는 건 이제 헌법의 문제, 우리의 직접 행동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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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 환경기후단체 회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2023년 삼척 블루파워 건설 현장 터널 입구를 막아선 활동가 2명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활동가들은 당시 기습적으로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묶고 사다리에 올라가 터널 앞 도로를 막아섰고 공사는 2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당시 직접 행동에 나섰던 활동가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당시 이들의 행동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었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자신들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후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사 중단을 촉구했고 탈석탄법 제정도 요구했지만 공사를 막을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공사를 막아섰던 겁니다. 정부도 찾아가고 포스코도 찾아가고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좀 경고의 메시지, 이 사업이 얼마나 잘못됐고 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어떤 비상 사이렌 같은 거예요. 변론을 맡은 변호인 역시 두 피고인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상당한 수단으로 법의 균형성을 충족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행동은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공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고 이로 인해서 초래된 불편이라는 것은 5만 6천 시간이나 진행된 공사 중에서 단 2시간이 방해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미신고 집회와 업무 방해에 방점을 찍을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건설 공사를 막아선 것을 면밀히 들여다볼지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활동가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에서 꾸준히 많이 잡히는 어종인 가자미도 이제는 흔하다는 말이 점점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서 주로 잡는 흔히 물가자미로 알려진 기름가자미는 변동폭이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가 어획량을 제한하는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오후 들어 항포구에 기선 저인망, 일명 트롤 어선들이 들어옵니다. 일반 어선들이 이른 아침 수산물을 경매하는 것과 달리 저인망 어선들은 아침에 나가 잡은 수산물을 오후에 항구에서 수협을 통해 거래합니다. 새우와 함께 꾸준히 잡히는 어종은 가자미류인데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기름가자미가 압도적입니다. 물가자미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이 기름가자미의 어획량은 강원 동해안에서 잡히는 모든 가자미류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끈적끈적한 진액으로 덮인 기름가자미는 2015년부터 어획량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기름가자미 어획량은 연평균 5천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경북 지역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전체 가자미 어획량도 연간 2만 톤에서 10% 안팎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유지되는 반면
가자미 자원 고갈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산당국은 잡을 수 있는 가자미 크기 기준을 올렸습니다. 어획 비중이 높은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 등 4개 어종은 5년 만에 최소 포획 크기가 20cm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급기야 연간 잡을 수 있는 기름가자미를 제한하는 총허용 어획량 TAC 제도까지 도입하며 금어 기간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7월달, 8월달 때 이제 휴업일을 설정해달라고 이래가 바꿔봤죠. 원래는 5월달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어업인까지 TAC 제도를 받아들인 건 수산당국과 어업인 모두 자원 감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해구 외끌이 중형 저인망 어업이 그 전체 어획을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더 수집을 하고 연구를 조금 더 해야지 TAC 제도가 자원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미류는 횟감보다는 건조와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면 수산물 음식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사투리는 해당 지역과 세대 또 사회상을 반영한 언어입니다. 지난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방언을 주제로 한 사투리는 못 참지 전시회가 열렸는데 강릉시와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으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어나 자들이 운미는 빡신지 아우 자들이 하마요 10년 전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요 떼거리로 댐비기 때문에 오만 가다 탁 떠면서요 10만이 되려 똑대기 들어야 돼요. 강릉은 제주와 더불어 사투리의 말맛이 독특하고 오랜 세월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10만 양병설을 주창했던 율곡 이이가 어린 시절 자란 오죽헌에 있는 시립박물관에서 사투리는 못 참지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이름의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던 국립한글박물관이 강릉시와 손을 맞잡고 첫 번째 지역 전시회를 개최한 겁니다. 우리 사투리의 맛과 멋을 느끼시고 또 강릉 지역의 독특한 언어 생활, 문자 또 말을 느끼면서 우리 말의 다양함을 느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강릉과 강원도 사투리를 소개하고 지역 사투리를 조사하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또 전국 여러 지역의 사투리를 들어볼 수 있고 강릉 사투리를 재해석한 흥미로운 내용도 들을 수 있는 등 풍성한 내용이 가득 선보입니다. 고향이 경상도여서 이제 강원도나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언이 좀 외국어 같이 들리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런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전시 구경도 하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 국립한글박물관은 첫 번째 지역 전시회를 강릉에서 개최하는 것 자체가 강릉 사투리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시민뿐 아니라 강릉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즐겁고 유익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투리는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이 강릉시에 개최된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이 강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사투리는 못 참지 전시회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제주도에서 같은 이름으로 두 번째 지역 전시회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현장 출동 소방관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화복을 착용할 경우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오르다 보니 온열 질환에 시달리는 소방관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화재 출동입니다. 출동 안내음이 울리자 소방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방화복을 꺼내 입고 소방차에 오르더니 금세 완전 무장을 마칩니다. 이날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폭염이 절정에 달했는데 두꺼운 방화복까지 입자 출동 전부터 땀이 납니다. 폭염 속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복장을 살펴보니 특수 방화복을 비롯해 공기호흡기, 안전화, 헬멧 등 무게가 20kg에 달합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입는 복장을 제가 직접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방화복은 누빔으로 두 겹씩 덧대어져 있고 어깨와 허리 모두 끈으로 꽉 졸라매다 보니 바람 한 줌 통하지 않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10분간 걸었더니 사우나 한복판에 있는 듯 어지럽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너무 더운데? 게다가 여름철에는 특수 보호복을 입고 출동하는 벌집 신고도 급증합니다. 벌집 제거를 마친 소방관의 보호복 안쪽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니 무려 40도가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를 착용하다 보니 체감 온도상 40에서 50도까지 오르거든요. 체온 유지가 적절하게 되지 못해서 대원들 같은 경우는 탈진이나 열사병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소방서별로 온열 질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폭염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 대원들을 위해서 얼음물과 얼음조끼를 상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폭염 속에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소방관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삼척과 동해 지역 해수욕장이 오늘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삼척시는 오늘 시범 해수욕장인 삼척과 맹방을 비롯한 9개 해수욕장을 모두 개장하고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시도 망상과 추암 등 9개 해수욕장의 문을 열고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운영합니다. 삼척시와 동해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다양한 여름 축제를 열고 피서 절정기에는 운영 시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초여름 작물인 감자 수확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지만 극심한 가뭄 탓에 수확량도 적고 감자 크기도 평년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강릉 지역 감자 농가들이 수확을 시작해 현재까지 전체의 30%가량 수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극심한 가뭄 탓에 올해 3.3제곱미터당 수확량은 6.5kg 정도로 10kg에 육박하던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었고 감자 크기도 지난해보다 많이 작아졌다며 작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문곡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웰리스 황노아 특화단지에 강원랜드가 노인 요양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강원랜드가 2027년까지 3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노인 요양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병상 80개와 게스트하우스 3동을 갖출 예정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지어진 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에 기부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태백시의 항노아 웰리스 특화단지는 1,243억여 원을 들여 4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노인 요양시설과 은퇴자 마을, 항노화 공방과 스마트팜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수수 등 일부 혐의는 유죄, 축구 동호회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기부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김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인구 3만 7천여 명에 불과한 태백시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감안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027년까지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산업 기반 구축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또 전체 인구의 31.9%에 달하는 고령 인구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건강복지 서비스 등의 고령 친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무형유산 보존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삼척시의 무형유산 보존 지원 조례안은 기줄다리기를 비롯한 국가 및 강원도 무형유산 가운데 삼척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과 보유자의 활동, 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공유 주차장을 만들고 해변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을 마치면서 만성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민간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유휴 공간을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속초시는 교동중앙교회와 조양동 인근 부지에 50면 규모의 공유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24시간 개방합니다. 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속초해수욕장 제1주차장의 노면 재도색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환경 개선 활동과 함께 인근에 200대 이상의 추가 주차 공간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군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정선읍 봉양 5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선역 앞 국도 59호선 정선 3교 개통과 연계해 시가지 교통량을 분산하고 차량 통행의 원활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모두 6억 원을 투입해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약 220m의 접속도로를 함께 정비하며 교통안전시설도 구축해 오는 9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7,050가구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가구 선제적 발굴을 비롯해 폭염 대비 물품과 냉방비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과 홍보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140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했고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364가구에 냉방비 1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